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스트레스 처리, 걱정 처리, 모든 번뇌 처리, 처리. 네, 한번 시작해보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을 알리는 비도 오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곧 구정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한번 부모님 댁에 찾아가 봤죠. 근데 부모님 댁에 아주 처음 보는, 그 전에 없었던 물건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대형 냉장고가 아주 보기 좋게 있더라고요.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시집간 여동생이 부모님 금혼식이라고 선물로 사줬답니다. 효녀죠, 효녀. 근데 그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점점 제가 그런 면을 보면 점점 찌그러드는 기분 아마 아실 겁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열등감이 되겠죠. 상대적인 열등감.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욕심은 큰데 그렇게 되진 않고 한다 그러는데 자꾸 뒤로 밀어주고 언젠간 꼭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때 좀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보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심각하게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 짰나, 거짓 짰나. 뭐 남들이 보면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거 다 헛소문이야, 헛소문. 제가 거짓 짰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좀 돼야 되겠어요.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잘 풀리지 않은 거 보면 뭐랄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잘 돼가지고 좀 잘해주고 싶거든요. 일단은 부모님을 잘해준다는 건 어딜 가나 기본인 것 같아요. 부모님 뭐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보긴 너나 잘해 뭐 그러겠지만 또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니까요. 일단 해놓을 건 해놓고 근데 제가 벌써 꽤 한 10년 정도 요런 생각이 한번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대학 시절입니다. 대학 시절 이제 실습 시간으로 그 교수가 장소를 지정해 주더라고요. 실크 스크린을 하는 실습이었는데 충무로에 있는 어떤 곳 가면 그곳에서 뭐 실크판을 떠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때마침 그 후배 똑같은 과제를 하는 후배가 여친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 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여친이 나를 한번 흘낏 보더니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한번 딱 보더니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거기엔 여자가 끼어야 해 딱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뭘 거기에는 여자가 끼어야 하느니 뭐니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의 그 육감, 직감이랄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제대로 봤죠.
거기엔 여자가 끼어야 해 하는 딱 그 말이 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잘 안 풀린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엔 여자가 껴야 해. 근데 제가 한 어제간에 10년째가 됐는데 10년 동안 제가 허성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성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좀 안 됐다 뿐이죠. 제가 그동안 좀 남들보다 뛰어나게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자면, 이거 금연 아무나 못하죠. 금주, 제가 뭐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어쨌든 간에 금주. 그 다음에 금욕, 금욕. 그 다음에 사마티, 유식하죠. 명상, 참선, 요거 한번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살 빼기, 무지하게 경험이 많죠.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난 나름대로 좀 많이 봤고요. 불경, 성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금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어떻게 성공했냐? 제가 말이에요. 담배를 좀 늦게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을 피웠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꼴초였죠. 꼴초. 처음에는 저도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에 담배 피웠을 때는 어지럽고 막 그랬습니다.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더니 뭐 하루에 많게는 3갑도 필 때도 있었고 한참 젊었을 때였으니까 20대 초 막 한참 맞들일 때죠. 담배꼬로 인생이다. 인생은 담배다. 그 정도까지 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담배 고파가지고 돈은 없고 제떨을 딱 봤더니 장초가 있더라고. 장초가 있는데 그 장초를 좀 쭉쭉 펴가지고 뭐 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담배 피는 동안은 담배로 내가 해를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폈겠죠. 물론 이렇게 심하게 필 때면 가래도 끓고 그랬는데 제가 금연을 한 지 지금 6년째 정도 들어갈 거예요. 20여 년 정도 넘게 피다가 이제 6년째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연가가 어떻게 단번에 담배를 끊고 6년째 들어갈 수 있는가?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연에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실패한 분들이 많을 텐데 원인을 분석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희 노력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또 집안 내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갑자기 금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그냥 내 어떤 나의 의지력 또는 나의 어떤 제3의 능력, 어떤 신비롭고 묘한 어떤 그런 작용도 생각합니다. 묘하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 담배,
금연을 하는 동안 말이에요. 말도 마십시오. 아니 어쩜 그렇게 꿈을 꿨는데 정말 내가 담배를 피는 것처럼 실물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생생한 꿈을 무지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셉션 개념 알죠? 나한테 담배를 피라고 무지하게 누군가 모르지만 인셉션 내가 당한 거죠. 담배를 피라고 내 무의식에다가 무지하게 심어놓는 것 같습니다. 인셉션처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그렇게 진짜 같은 꿈을 리얼하게 꾸게 하는지 놀랬다니까요. 저런 것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허황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뭐 계약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 무지하게 끊고 싶어. 근데 이런 생각도 하고 급한 마음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광고 계통의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미지를 팔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금연, 금주, 금요, 명상, 외국어, 다이어트, 등등 있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만다라를 제작을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를 하는데 그건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나의 정신적인 면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니까. 이런저런 막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종류의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싶어요. 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방송 쪽이나 이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보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거기엔 여자가 껴야 해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저는 무명, 이건 좀 불교 전문 용어인데 무명이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할 때 한자를 똑같이 쓴지 모르겠지만 없을 무에 밝을 명자, 그래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아삐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끔 하는 최초의 어떤 근원. 무명은 불교에서는 나쁜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어떤 행동들. 근데 그런 나쁜 행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끔, 무의식적으로 나를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족쇄 알죠? 족쇄를 막 풀라고 하면 할수록 쪼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무명을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계속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 무명이. 그래서 그 무명을 피한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열쇠로 자물쇠를 푸는 것처럼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만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네. 그리고 요즘 저는 그 만트라를 계속 외우고 있는데 지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이다, 오래됐다, 그런 얘기 하는데 묘하게도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묘하게 모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절대 옛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트라를 하나 가볍게 한번 불러보겠는데, 뭐니 해도 저는 일단은 석가모니에 대한 만트라를 하나 불러보겠는데요. 이것은 그 서양인들이 자기네 어떤 풍에 맞춰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해서 부르더라고요. 옴 무니 마하무니 샤까무니 예소하 옴 무니 마하무니 샤까무니 예소하 옴 무니 마하무니 샤까무니 예소하, 그러면서 반주에 맞춰서 쭉 부르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요것밖에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먼 곡이 있어요. 그 옴 무니 마하무니, 그게 있는데 그거 원곡을 한번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싶거든. 옴 무니 마하무니 샤까무니 예소하 옴 무니 마하무니 샤까무니 예소하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분이 그렇게 되지 않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 한국어 아이 한번 보겠습니까? 꼬마죠. 어린애 아이. 아이는 또 아이 아파 할 때 아이 그러죠. 또 애교 부릴 때 아이 할 때 애교 막 부리고, 아이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일본어가 있죠. 아이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사랑하다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이에 있어서는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 우리나라 동음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이에 꽤 많이 있는데, 아이의 사랑은 사랑 말에 또 많이 쓰는 게 먼지나 티끌 또는 쪽, 일본어로 그렇게 씁니다. 아이 대표적인 게 사랑, 그 다음에 먼지 또는 쪽. 그다음 영어에도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이 그러는데 동물 세 발가락 나무 늘보, 아주 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나무늘보 있죠. 중남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 하면 슬픔, 고통, 뭐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자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고 한자 대신 중국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중국어도 사랑을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죠. 사성에 맞춰서. 다음에 또 아이 그러는 것처럼 대답할 애를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 해서 아이 작을 왜, 뭐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드디어 산스크리트 버머,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역시 아이입니다. 아이. 옷걸이처럼 생겼죠. 옷걸이처럼. 이것은 그 아이, 우, 오 할 때 애의 장음입니다. 애가 있고 아이, 애의 장음인 아이. 그래서 아이는 자제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제. 스스로자에 있을 제, 그래서 뭐 스스로 있다. 자제. 관자재, 보살 뭐 할 때 그 자제도 이걸 쓰는데, 자유롭다. 저절로 있음.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다. 자제. 자유자재. 그런 뜻이 있고, 그림이 참 재밌게 생겼죠? 아이자. 그리고 이 장음이 아닌 애는 삼각형처럼, 역삼각형처럼 생겼죠? 거기에다가
옷 걸을 수 있게 옷걸이 딱 해놓은 게 아이가 되죠. 아이. 그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아이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이메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메일. 아이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